15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국무회의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한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SMR,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 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8명이고 누적 온열 질환자가 3,237명이라고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이런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꽤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또 위원장님들 처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또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또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됩니다. 실수나 의혹에 따른 그 나쁜 결과,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만 무책임하거나 또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보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에 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협상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 시설이나 유조선 공격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를에서 변동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87불대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WTI는 82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수급 개선 등으로 1,410원대로 해서 오늘 아침에는 1,418원 수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3.7%대로 증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등락 중이지만 최근 외신인 블룸버그에서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큰 폭의 상품 수지 흑자와 여행수지 2개월 연속 흑자 등으로 역대 최대 흑자인 497억 불을 시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1910억 불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7월 물가는 3개월 만에 2%로 둔화되었습니다만 8월은 지난해 통신요금 일시 할인 등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으로 인해서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 물가, 고용 등 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유 공급망에 있어서는 대체 물량 도입을 촉진하고 비축유 수압을 8월 중에 재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을 조기 입고하고 또 그동안에 조치해온 수급 안정화 노력은 연장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물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따라서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부처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만 폭염, 가뭄 등에 따른 상방 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 기관을 운영해서 수급 안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가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라면, 즉석식품, 빙과류 등 가공식품을 3,83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57% 할인 등을 통해서 이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전체 고용 관리도 하겠습니다만 고용 부진 업종별로 제조, 건설 등 업종별로 대응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로 5,000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최종 금년 말까지는 200명의 우선 후보자를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차도 8월 중에 공고해서 1만 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두의 창업을 통한 또 경제 성장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 대책 추진 등으로 최근에 거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가능한 정책적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시죠. 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관련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간합동 점검회의 결과에 대해서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간합동 점검회의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 주재 정부 부처, 기관, 민간이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용인, 호남, 충청, 영남권 등 지역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1차 점검 회의에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가속화 방안, 호남 반도체 광주 공군항 부지 결정 등을 논의한 바 이어서 어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소부장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과 지역별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사항 점검 및 지원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상생 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본격 구축합니다. 반도체 중소기업 투자 스케일업을 위한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 신설, 소부장 수요 기업 기술이 구매, 양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 수출 소부장 기업을 위한 5조 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 조성 등을 통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특히 원가 노출 등의 우려로 활용이 미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소부장 기업이 독립 전문기관을 통해 공정한 원가 비중을 확인토록 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기업이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에 따른 원가의 제값받기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 정부, 기업들이 함께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피지컬 AI는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휴머노이드, 사족 로봇의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대중소 협업기관 대규모 공동 R&D 지원, 협력 알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 개척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소부장 솔루션 실증을 위한 초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대중소 솔루션 동반 수출 지원 등 동반 성장 패키지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중소 중견기업, 완제품 소부장 기업 등 생태계를 중심으로 선순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 파트입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준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를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후부를 중심으로 41년까지 최종 수요 14.7기가와트 공급 등 전력과 용수를 적기 공급토록 시행하겠습니다. 호남권은 조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부지 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 산단으로 조기 활용토록 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9년 펩 1차 완공 목표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단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 용수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ESS, 열병합 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특히 1단계 지중선로 공기를 단축하는 등 기후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갑니다. 충청권 영남권 프로젝트입니다. 7월 2일 충청권에 8개 기업 39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점검한 결과 현재 26년 6개 기업이 착공 증설을 시작으로 27년부터 순차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 3일 발표한 영남권 12개 기업 312조 원의 투자 계획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 TF, 영남권 TF를 각각 구성하여 관련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밀착 지원하여 충청권 영남권 프로젝트 투자 계획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대통령님 주재 메가 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필두로 국조실, 산업부 등을 포함한 전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가 특구 특별법을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요 법령 재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가능한 경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토론하고 저는 느꼈던 부분들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건 우리가 새롭게 설계를 해가면서 대중소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가 왔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산업부 장관 말씀하신 납품대금 연동제라든지 생태계를 구성할 때 있어서 각 부처들이 어떻게 협업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 간의 협업의 체계가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최근처럼 장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동등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이것에 대한 요구들을 조정해가는 것도 저는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라 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인데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 기업과의 또 협업도 있고 이 부분에서 빠른 속도와 함께 세밀하게 만져가는 세심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부처가 여기 써 있는 이름의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한 번 더 보시고 관련해서 협업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관련해서 중에서 고립 위기가구 및 돌봄 간병 부담 관련 안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9개 분야 중에서 2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립 위기가구 자살 예방 대책입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립 위기 가구의 경제, 관계, 심리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연결 및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고립 위기 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율을 30년까지 70%로 높이고 사회적 고립도는 2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에 자해, 자살 시도 등 위기 정보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 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 정보의 연계를 확대하고 심각한 금융 위기 가구에 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 관계 기관과 지방 정부 간 긴급 의뢰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 시에는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경비원 등 생활 현장 주민이 고위험군 발굴에 참여하도록 민간의 인적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더불어서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읍면동 재량으로 소액의 긴급 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을 내년에는 6.7%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개선해서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자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상담 등 연계를 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쪽방, 고시원 등 취약계층과 사망, 화재 등 긴급 상황 시에 임대주택 등 주거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립 예방을 위해 사회적 연결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고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9월에 4개 시도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해서 공동생활, 일상회복, 관계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고독사의 비중이 높은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관계 개선,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상 출퇴근 등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취약 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우상박으로 개편하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지원과 함께 응급호출 장비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특성에 맞춘 지원입니다. 외로움과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계, 돌봄, 소비 등 생활 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심리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의 적응 지원을 위한 자조 활동과 함께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향민에 대해서는 8월까지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도 확대하고 식사지원 연계, 건강문화 등 보훈회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굴 시스템에 산재된 위기 정보를 위론화하고 대상자별로 위기 정보를 DB화한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 정부별로 자살 예방관을 지정하고 국가 자살 대응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담 차관을 지정하고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범정부 협업 로드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돌봄 간병 부담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 질환,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봄 부담에 따른 자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주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중에 있었으며 장기간 홀로 24시간 쉼 없이 가족을 돌보던 중 돌보던 가족 본인도 심각한 질병이나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을 때 안타까운 자살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가족이 주 돌봄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특히 나홀로 돌봄 중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돌봄 부담이 가족 자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돌봄 자살 위기 가족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살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 조사하겠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고령자이거나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미이용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정신건강 전문 상담도 연계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기 요양 시설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해소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돌봄의 시작 단계부터 가족 돌봄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신청 또는 장애 등록 시에 가족 돌봄 환경도 함께 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하겠습니다. 중증 장기 요양 수급자의 방문 요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심한 도전 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인프라가 취약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돌봄 서비스 수요 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공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으로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가족 돌봄자가 지치지 않게끔 돕겠습니다. 중증 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보호, 종일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가족의 돌봄 간병 때문에 실직하지 않도록 가족 돌봄 휴가, 휴직제도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급여를 도입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가족 돌봄 청년의 자기 돌봄비 지원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분류 분석해서 기초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돌봄, 간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살 관련된 대책은